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주는 여자 비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지마 건강법이라는 책으로 오늘 리뷰를 할 건데요.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책 한 권을 길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짤막짤막하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몇 번을 나누더라도 짧게 올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부분만 좀 조회를 많이 해서 보시고 뒷부분에 중요한 것도 있는데 뒷부분은 좀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갈등은 생기는데 아무려면 이걸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또 자세히 다루지를 못할 것 같고 너무 또 길어서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은 한의사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 10년 전에 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6, 7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줄을 다 쳐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읽었더라고요. 그진 한 2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분이 주장하는 건 그대로 지금 많이 실현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그 먹거리에 신경을 쓰잖아요. 자연주의 전문 매장들도 많이 생겼고요.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20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이대로 뭘 먹을 것도 없네?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먹거리에 신경 안 쓰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려면 이렇게 먹는 게 신경 쓰신 분들은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큰 병에 노출은 안 되시고 잘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한의사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 당시 서점에서 굉장히 이 제목이 좀 이렇게 와닿아서 제가 그때 직접 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이제 조금 검색해 보니까 이 당시에는 종로 쪽에서 한의원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제주도 쪽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정보가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쪽 나는 허준이 부럽다. 환자들이 왜 빨리 낫지 않느냐며 조급증을 보이고 병이 빨리 호전되지 않으면 돌팔이라고 수군대기까지 했으니 최근 이 당시에 이제 허준이란 드라마가 굉장히 신드롬을 일으켰죠. 최근에 허준 신드롬은 한의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던 것이다. 허준 시대의 환자와 지금의 환자의 몸은 너무나도 다르다. 못 먹어서 걱정이었던 시절과 너무 잘 먹어서 걱정인 시절, 그리고 자연식을 하던 시절과 가공 오염식품이 난무하는 시절은 다르다. 예전에는 보법이 몸을 보하는 보법이 우선되었다면 현대에는 사법, 화법이 중시된다. 몸의 독소를 빼고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 화법이 중시된다라고 하셨어요. 필자의 먹지마 건강법도 이와 같은 맥락을 한다. 지금도 보호해야 할 상황이 적지는 않지만 영양 불균형에서 오기에 보도 치료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환자의 몸 자체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지 못한다. 10년 전에는 이미 이분이 지금 쓰신 때가 2002년도에 쓰신 책이더라고요. 이미 그때 10년 전이면 1990년대겠죠. 10년 전에는 환자 몸에 침만 살짝 대어도 나았으나 지금은 아무리 침을 꽂아도 차도가 없다. 대중매체를 통해 온갖 정보들이 주어지기에 아전인수격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말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전혀 따르지를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늘 평소에 사실은 이거 강조를 했었던 거거든요.
같은 약재도 옛날과 지금은 차이가 난다. 산 좋고 물 좋은 시절의 약재가 지금보다 우수함은 당연하다. 그런 까닭에 같은 진단을 내려도 허준의 처방과 지금 한의사의 처방은 그 효험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허준이 부럽다. 이 시대의 한의사처럼 환경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환자를 설득시키려고 힘 빼지 않아도 되며 좋은 약재를 구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 대학 다닐 때도 한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한약은 좀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들었거든요. 아, 참 솔직하신 교수님이시다라고. 예. 나는 왜 자연주의자가 되었나? 이 한의사분은 채식주의자로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필자가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철저한 음식 관리를 주장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다. 이 저자분은 채식주의자시라고 하세요. 지금도 이제 계속 지속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채식을 쭉 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늘 건강치 못한 몸을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던 차에 값진 인연으로 채식 위주의 자연식의 길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필자의 모진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오래 살 수 없겠다는 위기감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칼로 단번에 무 자르듯이 바로 오염식품의 마수에서 스스로 벗어났다고 합니다. 대부분 음식 끊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그 도넛 가게 앞에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에라이 그러면서 들어가서 도넛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0번 먹고 싶으면 한 번만 사 먹자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제 밀가루 음식도 좋아하고 그랬던 터라 저 자신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한의사분께서는 굉장히 성격이 그래도 단호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오래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단칼에 끊으셨다고 합니다. 3개월만 이 식습관을 그대로 개선해서 지속하면 예외 없이 좋은 반응을 보인다. 사마귀가 저절로 뚝뚝 떨어지고 피부가 고와짐을 직접 체험한 필자이기에 환자들의 다양한 건강 개선 반응에 특별히 놀라지는 않는다. 식습관 개선을 동반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효과가 있음을 임상에서 늘 접하면서 음식 문화 계몽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식 이야기를 먼저 하는 필자를 마치 비정규 의료인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한의사로서 침과 약도 쓰냐고 묻는 사람도 있으니 말이다. 이 저자분께서는 침하고 약보다는 먼저 음식으로 먼저 치료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는 그 부분에 중점을 맞추시니까 아마 침하고 약도 쓰냐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 별난 한의사분 맞으시네요. 음식이든 침이든 약이든 간에 치료가 우선이기에 음식의 중요성을 체득한 필자로서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음식 관리를 요구하면서 침과 약을 병행하는 바, 음식 관리를 먼저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 침과 약을 병행하셨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삶의 근본 바탕에는 그릇된 식생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연 치유력을 강조해온 필자에게 완치된 환자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보다는 음식과 선생님 자신의 몸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려운 병이 잘 치료될수록 음식과 환자의 강한 생명력, 치유력에 감사한다라고 하십니다. 비틀즈의 대표곡인 Let It Be, 우리 몸의 생명력과 치유력을 믿고 병에 걸리면 잠시 내버려 두는 여유가 성급하게 수술과 약에 의존하는 현실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병원 가면 왜 수술하라고들 많이 권유를 하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건강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급하게 수술은 안 하세요. 식생활 부분, 건강식품도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건강식품을 이렇게 좀 드시다가 수술 안 하시게 되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수술을 성급하게 하지는 말으라는 얘기예요. 시력이 떨어져도 안경을 쓰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은 전체적인 몸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시력이 좋아지지만 바로 안경을 쓰는 사람은 몸이 회복돼도 이미 눈이 안경 도수에 맞춰져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저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눈이 시력이 나빠지니까 안경을 바로 썼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 안경을 맞췄는데 안경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시력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시력이 나빠졌어요.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을 바로 쓰기보다는 식습관 개선을 통해 시력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레디비의 여유가 필요하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 설사는 음식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몸의 반응이고, 감기에 걸렸을 때 나오는 기침은 호흡기에 감염된 병균을 내보내려는 치유 반응인데도 약으로 설사와 기침을 서둘러 멈추려 함은 오히려 몸의 자연 치유력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처럼 몸의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병으로 여겨 치료하다가 몸의 생명력과 치유력을 손상시키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은 제가 평소에 늘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결국은 그 빈대를 잡으려고 불로 이렇게 빈대 잡잖아요. 그러다가 자칫 실수해서 그 초가삼간을 다 태우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고혈압과 당뇨를 검사할 때 나타나는 수치는 몸의 불균형을 다스리려는 인체의 자정 반응에 따른 결과이므로 혈압약과 당뇨약에 의한 인위적인 조절 이전에 음식을 포함한 생활 관리를 통해 몸에 내재된 치유력으로 몸의 균형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혈압이 높아졌다, 당뇨 수치가 조금 높아지기 시작한다, 이럴 때는 바로 약으로 어떻게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식생활 개선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쉬어주면서 운동, 식생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시다 보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을 이렇게 개선하기가 좀 편치 않다면 우리 시중의 건강식품 중에 보면 음식 그대로를 농축시켜서 만든 그런 건강식품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좀 우선 드시면서 몸에 드시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음식들은 좀 끊으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잘 참고하시고 바로 약을 드시는 것보다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식생활을 한번 개선해 보시고 이후에 약을 정리 안 되면 그때 한번 약을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식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식욕대로 먹기만 하면서 자연 치유를 바라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으면서 자연히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때문에 치유력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입보다 몸이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럼에도 차도가 없다면 몸의 생명력을 잘 이해하는 의사의 치료를 적극 받아야 할 것이다. 몸의 생명력을 잘 이해하는 의사의 치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무 의사나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 치유력을 이해하시는 의사분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치유 능력을 가지는 인체라는 대의에 비해 필자는 소의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의가 사용하는 약과 침 이상으로 대의를 돕는 음식이 중요하다. 이 약과 침을 사용하는 소의보다는 내 자연 치유력에 있는 대의,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결코 파업하지 않는 의사를 알려드릴까요?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결코 쉬지 않는 의사인 자연치유력이라는 우리 몸 안의 대의를 믿고 의지해야 하며 그 대의의 과로를 막기 위해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아주 크게 강조를 하셨네요.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도 없다.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음식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음식이 가장 큰 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활에서 음식을 좀 가리고 하면 옆에서 괜한 핀잔을 듣죠. 별나다는 둥, 까다롭다는 둥. 예, 좀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저도 조금 주춤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환자들 역시 먹지마 건강법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 별나게 음식 가리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유, 아무거나 먹어도 건강하게만 하더라. 오랫동안 술, 담배 해도 건강하게만 하더라. 그런 분은 애초에 건강하게 태어나서도 괜찮으신 분들이고, 왜 스스로 지금 몸에 병이 있거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분들 음식 가리고 음식을 잘 조심해서 드신다고 해서 핀잔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요. 별나게 음식 가리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 많다는 이야기. 별나게 가리는데도 건강이 그 모양이냐는 이야기. 세상이 이미 다 오염되었기에 별나게 가려도 소용없다는 이야기. 우려와 걱정 섞인 비아냥 그림을 주위로부터 수시로 당하다 보면 실천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에 당당하게 대답한다. 무절제한 음식으로 인한 질환은 나이 들어 나타난다고. 그나마 음식을 가리기에 이 정도라도 건강을 유지한다고. 별나게 음식을 가리지 않아도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틀린 것이다. 음식 관리의 결과는 나이 50세 이후 성인병의 유무로 나타나니 자칭 건강하다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혈압약, 당뇨약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허다한 바 꼭 병원에 입원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건강치 못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음식 가리기가 별날 수밖에 없다. 제 나이에 주변에 이렇게 50대 한 중반쯤 되신 분들 보세요. 거의 다 고혈압약, 당뇨, 고지혈증 거의 다 있어요. 지방간도 있어요. 근데 저도 지방간이 40대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음식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섬유근통 증후군 걸려서 계속 병원 가서 진찰을 해도 검사를 해도 고혈압, 당뇨 이런 쪽으로는 깨끗했거든요. 단지 이제 백혈구 수치에 문제가 좀 있고 이 정도만 있었지 어쨌든 늘 검사를 해도 정상이었어요. 괜찮대요. 그런데 나는 아파요. 건강하다면 애당초 음식을 절제하려 할 이유도 없기에 음식 가리기를 시작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과거부터 건강치 못한 이미지를 보여왔던 바 음식 관리를 해도 그 모양이냐는 말을 듣기 쉽다. 과거 화려한 병력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먹지마 건강법은 존재치도 않을 터인데 한의대 시절 휴학을 생각할 정도의 몸 상태에 비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무척 건강하다 할 수 있다. 저자분도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렇게 음식 가리기에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세상이 모두 오염되어 순수한 물, 땅, 공기도 안심할 수 없으므로 자체 해독이 가능하므로 결국 음식 가리기란 오염물의 원초적인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자세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체 정화가 가능한 기준치 이하로 줄여 오염물 축적을 막는 것이다. 건강법을 실천하는 환자들 모두 건강이 회복되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별난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음식 가리시는 분 옆에 계시거나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면 핀잔 주지 마세요. 예, 그분은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따라해야 되고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부 시간에는 신경성이 붙는 병명들을 더 음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우울증, ADHD 이런 병들이 많잖아요. 성인 ADHD도 있고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음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식생활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지어 그 자폐증까지도 식생활 개선으로. 근데 이 저자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공을 오래 하셨대요. 그렇게 이렇게 호전되는 걸 못 느끼셨대요. 아무리 기술연을 한다 하더라도 내 식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크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식생활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후에 같이 기술연도 했을 경우 내 마음이 다스려짐을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부에는 음식에 마음이 있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